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2학기 확률하면서 다 했고 우리가 기초를 하긴 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경우의 수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막 그런 뭐 이런 걸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수용도를 그리든지 해서 차근차근 경우에 따라서, 경우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그냥 풀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리들을 조금 깨닫고 가는 건데, 가장 기본이 여기서 시작하죠. 합의 법칙과 그냥 곱의 법칙.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 우리가 굳이,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수능에 막 뭐 법칙 쓰는 것보다 자꾸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첫 번째, 뭐가 어떨 때 몇 가지 나와. 두 번째, 뭐가 어떨 때 뭐가 나와. 그러면 조건에 따른 개수가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경우의 수가 나왔어. 그럼 이걸 더해주지. 그래서 이미 이게 합의 법칙.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합의 법칙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어. 근데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합이 5가 될 경우와 근데 합이 7이 될 경우. 자, 이거는 봐봐. 합이 5가 될 경우와 합이 7이 될 경우는 두가 또는이라고 했어. 또는. 그러면 합이 5가 되면서 7이 되는 조합이 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아니지. 그럼 이럴 경우 따로, 이럴 경우 따로 해서 우리는 더해준다는 거지. 그냥 이게 자체가 서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걸 그냥 합의 법칙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더해준다는 거지. 별거 없어요. 이게 진짜 기본적인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곱의 법칙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죠? 곱. 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지. 자, A에서 B를 거쳐 C를 가는데 길이 이렇게 두 종류와 세 종류가 있어. 그러면 이때도 사실 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합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A에서 B를 가는데, A에서 B를 갈 때 내가 얘를 그냥 A 경로라고 할게요. B 경로. 그러면 A 경로로 갈 때 이렇게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럼 A 경로로 갈 때 그럼 B에서 갈림 3개가 나오니까 3가지. 그 다음에 B 경로로 갈 때 B에서도 이렇게 갔다가 3가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A 경로로 갈 경우 더하기 B 경로로 갈 때 해서 3셋 더해서 6가지가 되는데, 우리는 이미 곱을 어떻게 되냐면 A에서 B를 가서 B에서 C를 갔는데, A에서 B를 가는 경우 2개와 B에서 C를 가는 경우 2개는 서로 얘랑이 서로 구분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 거랑 여기서 일어나는 게 독립적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얘랑 그냥 연달아 일어나는 일로, 연속으로 일어나는 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2 곱하기 3을 쓰면 이게 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아는 거. 그런데 내가 오늘 결국 경우의 수는 어떤 수업 내용보다 문제를 풀면서 스킬적인 부분을 익혀가는 게 중요한데, 내가 오늘 더 힘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이 곱이에요. 곱. 합은 어떤 경우를 내가 나누면 그냥 그 나눈 경우에 따른 어떤 경우들이 나오면 그냥 그 더해주면 된다는 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면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해주는데 경우의 수에서 그 다음에 얘기해 줄게. 경우의 수에서 틀리지 않는 방법. 경우의 수의 완벽한 방법. 그러면 이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경우를 내가 고려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조건들. 그러니까 조건이죠. 조건.
모든 조건의 경우를 다 따졌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두 번째, 빼먹은 조건은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 같지만 이런 거예요. 어떤 숫자나 내가 숨겨져 있는 어떤 내포된 의미를 빼먹은 게 없는지, 어떤 빼먹은 건 없는지 꼭 봐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무조건 이걸 봐야 돼. 중복되는 건 없는지. 선생님은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도 학생 시절에 결국 얘 때문에 수능에서 하나 틀렸어. 이 중복되는 거 못 봐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틀려버리는 거. 쉬운 건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막 진짜 미치도록 어려운지는 모르겠으나 정답을 다 맞춘다는 것도 쉽진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럼 뭐 빼먹었어. 아 맞다 막 이러고. 아 그거 고려 안 했다. 아 맞다 뭐 남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라 그랬는데 내가 요런 경우를 빼먹었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되게 연습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랑 다 넣었나?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뭐 숨겨진 거 중에 내가 이걸 안 넣었나?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중복되는 거 아주 그냥 쉬운 거 중에 5의 배수, 3의 배수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주사위를 주사위가 딱 하는 건 좋겠다. 만약에 뭐 50가지의 수 중에서 5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경우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오겠냐 이런 거 있어. 그럼 50에서 5의 배수는 10개고 3의 배수는 몇 개예요? 15개인가? 맞나? 3, 1은 3, 3, 7, 아니 3, 6, 18 16가지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10개랑 16가지랑 더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유명하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도 5하고 3의 최소 공배수인 15의 배수가 들어갔을 거, 여기에도 그게 들어갔을 거죠. 그럼 이게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중복되는 건 없었나 이런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거 잘 못했기 때문에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경우의 수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할 때 고배 법칙에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눈으로 구분이 가는 것이 경우예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생각해볼게. 내가 이런 걸 동원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있어. 자, 분명히 분필 하나야. 얘도 분필 하나야. 그럼 내가 이제 뭐 채원이한테 눈 감았다가 떠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바꿨어. 그럼 채원이는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이 경우는 그래서 뭐야? 그냥 분필을 나열했을 때 그냥 이 경우는 하나야. 맞아? 왜냐면 분명히 내가 바꾸긴 했어. 이렇게 했고 이렇게 나열을 했어. 분명히 바꿨어. 하지만 수학적인 거에서는 우리가 얘를 그냥 한 가지로 보는 거야. 한 가지 나열로. 왜? 이렇게나 이렇게나 구분할 수 없으니까. 구분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냥 얘를 한 가지로 보거든. 그러면 이제 이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난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 벌써부터 순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순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긴 해서 그래. 사실 내가 기초 수업이면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순열이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대충 이해는 했어. 만약에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숫자 2개를 뽑아 나열해라 라는 뜻이 순열이거든. 맞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 나열해. 아니다. 그럼 이렇게 할게.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해라. 그럼 내가 오늘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 나열을 하는데 2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잖아. 그러면 나는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걔가 구분이 돼야 안 돼. 나한테 걔가 구분이 안 돼. 맞아? 그래서 엄밀히 말할게. 순열의 정의는 그래서
일단 5개가 있기 때문에 5개를 다 곱하는 걸 우리 5팩토리얼이라고 하지. 5, 4, 3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5개를 순차적으로 내가 구분 지을 거다라는 의미야. 구분. 순서대로 구분을 지을 거지.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를 우리는 곱하면 돼요. 구분이 되는 거. 근데 구분이 안 되는 건 뭐 하면 돼? 나눠버리면 돼. 구분이 안 되면 나눠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분이 되면 곱하는 거고 구분이 안 되면 우린 그냥 그걸 나눠서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 보세요. 5개 중에 2개를 뽑아 나열할 거니까 5개를 일단 나열이 돼 있어. 나열될 수 있는 5개로 나열될 수 있는 모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나는 2개만 뽑을 거잖아. 그래서 뽑은 거를 나열한 것만 관심 있어. 나는 2개 뽑아서 나열된 것만 관심 있어. 그러니까 3개 남아있는 3개로 나열된 애들은 나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OP2의 계산의 원리는 얘거든. 이해돼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워. 다시 5개 중에 2개를 뽑아 나열된 것만 나는 관심이 있다. 그것만 구분할 거라고. 맞아? 5개 중에 2개를 뽑아 나열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5개 중에 2개를 뽑고 나머지 3개는 지지고 볶고 지들이 나열되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3개가 지지고 볶고 나열되는 걸 나는 나눠 없애버려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산하게 되면 원래대로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내가 남아있는 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관심이 없어서 나눠주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죠. 기억나요? 그치? 그래서 OP2는 그냥 2개 5부터 순차적으로 2개 나열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계산법은 계산법이에요. 하지만 정의는 다시 달라요. NPR이라는 느낌은 어떻게 되면 되냐면 n 곱하기 n 곱하기 n -2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n 내가 몇 가지 해야 되는지 알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이해해볼게요. 그냥 n개가 총 나열될 수 있는 모든 가지수에서 나는 알게를 뽑았으니까 n-r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진짜 정의야. 이게 정의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나는 관심 없는 건 나눠버린다.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NCR로도 가거든. 우리가 조합도 바로 가거든. 자, 조합은 어때? 내가 A, B, C를 5개 중에 2개를 했으니까 좋아. A, B를 뽑았어. A, B를 뽑나 B, A를 뽑나 나에게 의미가 있어? 조합으로. 난 2개만 뽑으면 돼. 나한테는 여기 학급 임원이 될 채원이랑 만약에 서윤이 2명만 있으면 돼. 그럼 내가 서윤이 뽑아오고 채원이 뽑아오나 채원이 뽑아오고 서윤이 뽑아오나 나한테 이게 의미가 있어? 난 지금 학급 임원을 뽑은 거야. 2명. 그러니까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나눠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할게. 나는 3명을 뽑아 나열을 했었는데 나에게 나열된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2명이 나열된 거.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잘 봐. 이게 결국에는 O 컨비네이션 2가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그냥 5명 중에 나열이 돼 있어. 근데 난 2명만 뽑을 거야.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의미가 없어. 3명이 지들이 지지고 볶고 순서대로 나열되는 거야. 관심 없지. 근데 나는 또 뽑은 2명도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순서가 되는 건 관심이 없어. 그게 내가 바로 5명 중에 2명을 뽑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거 흐름을 아셔야 돼. 괜찮아? 이렇게 갑니다. 다시 조합이 지금 바로 안 땡겨져?
그러니까 안 배워도 조합이 뭐냐면 그냥 나열한 게 아니야. 5명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그게 조합이거든. 조합은 뽑는 거야. 그러면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야. 그러면 이거 배우고 안 배우가 아니야.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야. 봐봐. 원래 5명 중에 나는 곱한다라는 건 구분이 되어진다니까. 얘기했지. 구분이 되어져. 순서로 나열이 돼. 그게 그냥 곱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곱의 법칙이라는 것도 구분이 되는 것이 곱해지는 거란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5개가 나열된다는 걸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1, 2, 3, 4, 5라는 카드 5개가 있어. 그럼 우리는 이 5개 카드가 만들 수 있는 숫자면은 나는 순서가 되는 것이 나에게 구분이 돼야 돼, 안 돼? 돼야지. 1, 2, 3, 4, 5나 1, 3, 2, 4, 5나 이게 어느 다른 수가 되니까 나는 숫자로 인식을 하는 순간 나에게 순서는 구분되어져야 될 부분이죠. 내가 그 구분이 되어진다면 뭐라 했어? 다 곱하기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5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들어갔으니 4가지고 그 다음 자리에 3가지고 그 다음 자리에 2가지고 그 다음 자리에는 1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우리는 5팩토리얼이라는 것 자체를 5가지로 나열해서 구분되어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5에서 2개를 그냥 뽑을 거야. 그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곱해진다라는 건 구분되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5개에서 2개를 뽑고 싶어. 자, 다시 5개에서 2개만 순서가 의미 없이 뽑고 싶은데 그냥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5개가 나열되는 것 중에 2개를 뽑았으니 나머지 3개가 되는 건 관심이 없어. 그럼 이게 OP2야. 나는 2개만 나열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조합은 뭐야? 여기에서 나는 뽑은 2개조차도 나열되는 게 관심이 없어. 이게 OC2가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왜 순열을 먼저 배우고 조합을 배우고 하는지가 원래 조합이 더 단순한 거예요. 뽑는 거니까. 그지? 그냥 뽑는 건데 순서가 의미가 없는데 근데 왜 순열을 먼저 배워? 우리는 구분 짓는 것부터 곱셈을 먼저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구분 짓는 거를 취소하고 구분 짓는 걸 없애줘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해해보면 순열과 조합을 지금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초는 사실 했던 건데 근데 다시 한번 완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주는 거야. 다시 구분 지어지는 건 곱셈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진 거야. 그래서 5개가 이렇게 이제 5개로 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해볼게. n개 중에 내가 r개를 선택하여 구분해서 나열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순열이라 하지. 그럼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 정의대로 n개가 전체 나열돼서 구분되어지는 것 중에 나는 n개에서 r개를 뺀 나머지 내가 관심 없는 나머지를 나열되는 걸 나눠서 빼줘. 그러니까 없애버린다. 관심이 없다. 이게 순열이야. 그러면 조합은 뭐야? 그렇게 해서 r개를 뽑아 나열된 거야. 이게 r개가 나열된 거야. 근데 나는 r개가 나열된 것도 나는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r개를 나열되는 걸 제거해 주는 것이 결국 n개에서 r개를 그냥 뽑는 게 된다는 거지. 이게 그냥 원리예요. 순열과 조합 한 번에 한 큐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게 n개가 총 나열되는데 나는 n개에서 r개를 뺀 그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뽑은 r개도 나열되는 게 관심이 없다. 이게 n개에서 r개를 그냥 단순히 뽑는 행위가 된다는 거지. 이거 되게 간단하면서 굉장히 명쾌하고
굉장히 딱딱딱딱 맞춰서 표현한 거거든. 선생님도 너희들한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더 바꾼 거야. 오늘 하는 애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줘. 그래서 다 이해는 됐다고 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그럼 일단 요 정도를 갖고 있잖아.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적용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야. 계속 해보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경우의 수에서 이제 또 헷갈려하는 거, 색칠하기. 색칠하기 엄청 헷갈리지. 맞아? 자, 알구전에 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문제를 잘못 읽었어. 자, A, B, C, D에